크게 한번 나눠봅시다. 결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간 검사 두 놈은 적게 얻어먹었다고 아예 불기소. 그리고 한 놈만 기소를 한 이상한 상황. 예. 그리고 김봉현 씨가 했다는 말 중에 야당 정치인 등과 관련된 것들은 다 거짓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나는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타협했다고 봐. 그냥 그 새끼들도 검사는 검사인 거야. 예. 이게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지금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윤석열이 국정감사 때 했던 말을 한번 10월 22일 날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어쨌건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에? 국민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에?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에? 저 너무 비슷한데 저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이거 당분간 좀 원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룸사롱간 검사들 사건이고요. 이게 윤석열과 직접 관전 연관이 있어요. 이 사건이 라임 관련된 거잖아요. 라임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한테 직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직보를 해고 뭐 검사들이 관련된 건이나 야당 정치인들의 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한테 직보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 주장에 의하면 당신네들 검사들이 술을 얻어먹었다며. 그런데 검사들이 술 안 얻어먹었다 그랬고 이주영 변호사도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 예. 근데 기지국 등을 통해 가지고 간 걸로 확인이 됐어. 그러면 윤석열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야? 그리고 커밍아웃 검사들 최소한 윤석열한테 한상대처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윤석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에 관련된 이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게시판에 댓글 달았던 그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그 검사들은 이제 그 마지막 의심점이 이제 풀린 거죠. 댓글을 쓰면서 이제 미심쩍었지만 아직까지는 잡고 있어야 될 끈이다라고 생각해서 댓글은 달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그만 놓아 보내야겠다, 놓아줘야겠다 하고 이제 놓아 버리고 지금 그 게시판이 조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3명이 술을 처먹었는데 한 명만 기소하는 이 놀라운 그 해법 보셨죠? N빵을 하고 보니까 다들 100만 원이 넘어. 그래서 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편법이죠. 편법. 이걸 어떻게 빼줄까 하니까 그 테이블 차지라고 하죠. 예. TC 빼주고 그 밴드라고 나오지만 그 전문 용어로 오블이라고 합니다. 그 기타 세션맨 한 명하고 그 베이스 한 명 이렇게 2명 하거나 좀 약간 가난하게 놀면은 기타만 한 명 부러가지고 즉석 연주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봤다고 자랑하는 거죠. 아니 이야기를 들은 거. 아, 그치? 가봤다는 게 아니라 설마 우리 야수가 책 보면 나옵니다. 어. 네, 책에는 다 나와요. 공부하면 됩니다. 룸사롱을 예. 책으로 배운 사람.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나니까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에서 99만 원 달랑달랑 한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n분의 1을 접대한 사람은 즐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n에서 빼줘. 어. 그렇게 하니까 1인당 93만 원, 4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예. 아, 이 사람은 빼주고 얘는 2시간 더 놀았으니까 테이블 차지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도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도 시간당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 그 시간당 5만 원을 2시간 더 놀았으면 10만 원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소된 한 명은 그 10만 원에 걸려가지고 100만 원이 넘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 2시간을 못 참고 잘못한 거지. 이 봐봐요. 이제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검사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놈이 있어. 그 놈이 라임 사건 담당 검사로 간 놈이에요. 얘가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밖에 안 나옵니다. 왜?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다고 같은 검사라고 또 제 식구 감싸주기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친교의 목적 서로 원래 친해. 그러니까 전혀 그 직무랑 관련이 없고 원래 만나는 정도는 만났던 친구야. 근데 내 친구가 같은 고향 친구인데 얘는 의사야. 그리고 얘는 늘 만나왔던 검사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지들끼리 이제 고추장 마요네즈 막 그렇게 놀았어.
근데 의사가 샀어. 이런 정도는 뇌물죄라고 볼 수 없는데 어쨌건 검사의 직무 범위는 굉장히 좀 폭넓게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예전에 맡았거나 미래에 맡을 직무까지 포함한다고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사람은 김봉현이 그랬다고 검사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그 검사가 실제로 라임 사건의 담당 검사로 와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뇌물죄로 기소하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니들이 김영란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에 대해서 국민이 화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남 자체가 문제인데 이걸 지금 교묘하게 이게 얼마짜리를 먹었네 어쨌네 이거 계산법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어떻게 검사가 피의자와 룸사롱을 갑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은 옷 벗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피의자 상태가 아니었는데 더 골 때리는 건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어요.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높은 상태였는데 네. 김봉현은 검사들 알아두면 특히 남부지검이 그런 걸 담당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검사들한테 술을 샀는데 그 검사들 중에 한 놈이 담당 수사 검사로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뒤집어질 사건이라고 지금. 그러면 그 사실은 선제적으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됐다고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인과관계가 그렇게 치면은 아니 정경심 교수는 미용실 원장까지 들고 팠어요. 그 전후 관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밴드비나 팁비 이런 거 뺀 것도 저는 이것도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다고 봅니다. 진짜 사람들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게 누가 봐도 4명이서 술을 먹고 계산한 게 53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1인당 100만 원이 넘구나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누게 해봐야 알아요. 근데 그거를 극구 시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누가 뭘 먹었고 누가 뭘 했고 이거 그 책에 따르면 현장에서 오가는 현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장부에 기록되는 거 말고 거기에 연주하시는 사람들 옆에서 그 접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중간에 팁 안 줄 것 같아요. 예. 그 팁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팁 줄 때 10,000원, 20,000원 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값만 536만 원이라고 한 이걸 술값 536만 원이라는 숫자 안에 프레임을 갖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술값 536만 원은요. 그렇게 이렇게 치면은 이 안에서 주세, 교육세, 부가세, 도소매 마진도 빼야죠. 그건 왜 안 빼? 헐 검사 그러니까 검사급이야. 정리 좀 하자고. 네. 실제로 김봉현 수사했던 검사는 뇌물죄를 적용을 안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얘는 벌금형이야. 나머지는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밴드 TP형을 이상하게 소위 말하면 속칭 분파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처벌된다는 걸 알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래서 100만 원을 안 만들려고 영을 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밴드하고 TP형 55만 원을 교묘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검찰 불기소 세트라는 짤이 돌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검찰이 불기소하려면은 어디 가서 검찰 이놈들은 99만 9천 원어치만 먹으면 돼요. 조금 더 가면 99만 9,999원까지만 먹으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세트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검찰 불기소 세트. 근데 그거는 내 돈으로 먹으면 안 되고 남이 사주는 걸로 먹어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윤석열은 아무 말이 없으며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기소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사에게 맡기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 공수처법은 검사들을 수사하기 위한 법은 아니에요. 검사들을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한 법은 아니지만 그중에 공수처의 일부일 뿐입니다만 실제로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보고 우리가 배운 거죠. 검사 불기소 세트.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로펌 법인카드 환영 이런 짤이 들겠습니까 지금? 네. 99만 9천 원짜리 불기소 세트. 저런 색깔의 음료수는 보리차밖에 못 먹어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뻔뻔스러운 윤석열 씨에게 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라.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검사들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쌩 거짓말을 하다가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고 끝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팁 주고 밴드 부르고 해서 이 사람들이 놀기 시작한 게 9시. 예. 그래서 끝난 게 1시 좀 넘었다 그러더라고. 예. 그 모든 풀코스를 난 했다고 봐. 그 사람이 김봉현 수사팀장으로 오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김봉현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끝내버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 다시 공수처가 생기면 나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는 이상한 마인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한상대처럼 검사들이 막 그 자기 사무실에서 피의자랑 막 성관계하고 예. 이런 짓거리 하는 그런 막 일들이 터져가지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요. 윤석열은 뭡니까? 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리려고 사퇴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 더 얹어줬다고 봐.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 거. 근데 이번에 룸사롱에 대해서 1명 기소하고 2명 불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세워진 이후에 추가 수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법이 그러니까 김영란법 하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뇌물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계속 할 수가 없는 너무 명백한 사건이니까 이 공수처에서 분명히 다룰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언급을 하고 가면은 요즘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검찰의 구형 소식이 언론에 왜 이리 크게 보도될까요? 구형한 건데 마치 판결한 것처럼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번에 그 검사들 기소한 거 보면은 거기서 나온 공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하는 거다라고 맨 위에 쓰여 있어요. 공문에. 그렇지만 언론들은 이런 경우죠.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의 당선 무효형 구형. 당선 무효형 구형. 물론 구형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벌금 150만 원 선고를 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구형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검찰의 뇌피셜일 뿐이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몰라. 요거 대략 보면 한 80만 원 나오는 건이거든요. 근데 이미 언론에 의해서 진성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돼버린 느낌.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온답니다. 예. 당선 무효형 받았다고? 이런 거 보도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보도인 거예요. 특히 연합뉴스나 이렇게 이거 검찰 발일 거 아닙니까? 검찰의 입장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아직 선고된 것도 아닌데 구형으로 이렇게 먼저 설레발 치는 건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경심 교수한테 검찰이 7년 구형했잖아요. 세월호 123 정장한테 내려진 구형이 7년이었어요. 선고도 아니고. 그 사람 5년 받고 나왔거든요. 실제로 선고는 정경심 교수한테 7년 구형 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정경심 교수가 7년 동안 감옥에 사는 줄 안다고. 구형은 의미가 없다고요. 구형 자체가 이런 예민한 시국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언론 특히 이제 그 법조 기자단 검찰청에 출입하는 법조 기자단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굉장히 좋은 소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는 못 쓰는 기사잖아요. 이런 구형을 내렸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즉시 받아다가 실시간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뭔가 큰 노력 없이 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기사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게을러져 있고, 그러니까 취재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개념 없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23일 날 선고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재판을 2주 미뤘거든요. 그럼 아마 그 일정도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속 터져버린다 진짜.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